탈색이 된 모발의 기준에 6% 산화제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6% 산화제를 쓰시게 되면 색은 잘 먹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미용실에 했던 분들은 손상도가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잖아요. 미용실에서 하면 덜 상해야 되는데 오히려 집에서 한 것보다 더 상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게 왜일까요? 끝까지 꼭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노하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면 지금 실력이 어쨌든 간에 원하는 결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꼭 끝까지 봐주세요. 꼭. 안녕하세요. 저는 색을 너무 좋아해서 10년째 컬러 전문점을 하고 있고요. 국내 최초 바나나와 볼펜 파팅으로 컬러 디자인 전자책을 발간한 태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염색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크레임도 걸릴 수 있는 거고, 내가 느끼지 못한 거, 난 이론상 이렇게 배웠는데, 그리고 나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 근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쉽지 않아요.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쉽지 않고 그걸 찾아보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루는 목적 자체는 어떤 미용실에서 생기는 문제점들, 그리고 고객들이 느끼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짚어보고 저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돼요. 염색만 하면 손상된다? 해보니까 염색만 하면 손상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염색도 있고 펌도 있고 커트도 있고 여러 가지 드라이도 있을 건데 염색만 해서 손상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펌과 같이 했을 때 가장 손상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같이 했다는 것은 한날 했다는 뜻이 아니고 염색도 하고 펌도 하는 머리 같은 경우는 손상도가 생각보다는 있는데 염색만 계속 했던 머리는 그닥 뭐 크게 문제치 않아요. 집에서 새치 염색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펌어를 하지 않는 조건에서 새치 염색을 홈쇼핑이나 다른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는 염색약을 가지고 매일 했던 분들, 6% 산화제를 써서 매달 했던 분들이 생각만큼 오시면요 손상도가 심하지 않아요. 그게 펌과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펌어를 해야 되는 머리 같은 경우는 연모제, 염색제를 발라서 두피, 흰머리 염색이나 염색을 했을 때, 뿌염을 했을 때 교차 시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염색만 꾸준하게 했는데 괜찮았어. 오늘 파마 한번 해볼까요? 미용실 오셨어요. 저 파마한 지가 참 오래됐어요. 몇 년 됐어요. 근데 한번 볼륨도 죽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이제 제안을 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파마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방에 머리가 부슬부슬해져요. 젖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말랐을 때는 머리가 솜털처럼 부슬부슬 막 날려요. 염색을 했을 때 그 데미지들이 모발이 안 좋았던 것들이 염색에서는 괜찮았는데 펌어 했을 때는 강한 알칼리제에 의해서 모발이 확 부슬부슬 날리면서 감당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얼마 전에도 그런 분들이 한번 오셨거든요. 펌어를 병행하는 경우는 염색을 참 잘 하셔야 돼요. 조심하게 해야 되고, 뿌리 염색이나 전체 염색이나 새치 염색이나 흰머리 염색이나 반드시 펌어를 하는 머리 같은 경우는 주의를 하고 모발을 잘 케어해서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 산화제를 쓰면 손상이 된다. 6% 산화제 손상이 된다?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염색만 하면 손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때는 펌어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펌어를 많이 했어요. 웬만한 머리는 다 펌어를 했단 말이에요. 일반 펌어를 하든 열 펌어를 하든 간에. 그런데 요즘은 펌어를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생각보다 많아요. 염색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아니면 스타일링, 커트 때문에 펌어를 안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그런 분들이 6% 산화제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염색을 주기적으로 하셔도 그닥 손상됐다는 느낌을 잘 못 들긴 해요. 6% 산화제만 사용하면 전체적으로 쓰면 손상이 된다? 라는 질문에 대한 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예스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펌어를 안 하는 머리는 가능은 합니다. 큰 문제가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펌어를 하는 머리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는 기준점은 버진은 6%를 사용하고 밑에 부분은 3%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6% 산화제 염색제를 섞어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바르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러지 마시고 여기는 꼭 6%, 여기는 3% 나눠 쓰시고 3%나 그 밑에 이하, 그러니까 뭐 2%나 뭐 4.5%를 쓰시면 더 좋은 결과물을 가질 수 있죠. 고객들이 아세요. 당장 그날은 어떻게 하면 뭐 린스하고 트리트먼트 하면 부드럽다고 느끼는데, 그리고 연모제 안에는 컨디셔닝 기능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날은 그래 못 느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발이 느끼는 거죠. 분명히 산화제를 놔둬서 쓰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입니다. 탈색모의 기준을 봤을 때는 6% 산화제를 쓰시는 분도 계세요. 탈색 모발이에, 탈색이 된 모발의 기준이죠. 탈색이 된 모발의 기준에 6% 산화제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6% 산화제를 쓰시게 되면 색은 잘 먹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발에 과도한 손상이 입으면서 색이 빨리 유실됩니다. 그래서 좀 딥한 느낌이 들더라도 3%를 쓰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요. 레벨업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색소만 넣어야 될 상황인데 굳이 6%를 쓰지 마시라는 거죠. 색이 흐려 보이는 효과와 맑아 보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3%를 썼을 때는 머리 색이 좀 둔탁해 보이고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지만은 그거는 연모제를 조절해서 쓰셔야지 산화제를 조절해서 쓰시면 모발에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해놓고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시술을 마무리할 게 아니라 이 고객이 다시 제한테 재방을 했을 때 만족감을 느끼고 또 다시 한 만큼 저한테 머리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성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귀찮고 번거롭고 하더라도 3%와 6%는 반드시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특히 탈색머리 절대 6%를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경험상, 그러니까 저는 부드러움이 더 중요하거든요. 작품의 완성도도 중요해요. 대신에 그거는 충분히 고객과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충분히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 고지하시면요, 고객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탈색머리에는 6% 이하의 것을 사용해서 하시면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고 확신합니다.